동해로 떠나는 날 아침 세리는 거울 앞에서 옷깃을 몇 번이나 고쳐 잡았다. 출판사 확장에 필요한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지 평소보다 얼굴이 한결 밝았다. 사비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서류를 살폈다. 투자 조건과 수익 배분 방식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입구로 향했다. 세리가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오자 사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주자님, 생각보다 짐이 많네요. 혹시 모르잖아요. 일이 잘 풀리면 하루쯤 더 있어야 할 수도 있고. 일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행 아니고요. 누가 뭐래요? 임 변호사님이 더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세리는 능청스럽게 웃었지만 사비는 그 웃음을 오래 바라보지 못했다. 최근 영주가 사무실에서 무너졌던 모습이 마음 한편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영주는 남편을 잃었다. 집과 회사까지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 영주를 외면할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세리와의 약속을 취소할 수도 없었다. 이번 투자가 성사되면 세리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사비는 세리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차는 지하에 있습니다. 늦기 전에 출발하죠. 세리는 먼저 걸어가는 사빈의 뒷모습을 보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같은 시각 차 프로덕션에서는 임중빈이 직원에게 새 사업 구상을 설명하고 있었다. 사무실 한쪽에는 출판 콘텐츠 제작과 영상 사업을 연계한 기획서가 펼쳐져 있었다. 직원은 예상보다 커진 사업 규모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로 출판사를 확장하시려나 봐요. 임중빈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좋은 원고만 기다려서는 안 돼. 좋은 사람도 찾아야지. 새로 작가를 영입하시게요? 그제야 중빈은 고개를 들었다. 오늘 왔던 진이라는 아가씨도 관심이 많대. 직원의 표정에 의아함이 번졌다. 그림 그린다는 분 말씀이세요? 그림만 그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 사람을 보는 눈도 있고 자기 이야기를 숨기는 법도 알고. 중빈은 진이가 두고 간 작은 스케치 한 장을 바라봤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꾸민 그림이 아니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이 겨우 꺼내놓은 마음에 가까웠다. 다시 오면 바로 나한테 알려줘. 대표님께서 직접 만나시게요? 내가 먼저 물어볼 게 있어. 선경은 집 안을 서성이다가 식탁 위에 놓인 출판사 자료를 집어들었다. 중빈이 출판사를 키우려 한다는 사실도 못마땅했지만 그 일에 진이가 관심을 보인다는 말은 더 거슬렸다. 아이고, 정말 못마땅해 죽겠네. 정말. 선경은 자료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었다. 진이가 중빈의 눈에 들기 시작하면 단순히 일자리 하나를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다. 진이를 둘러싼 과거가 중빈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중빈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 그 출판사 일 꼭 지금 해야 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차 프로덕션 하나도 정신 없잖아요. 괜히 검증도 안 된 사람들 끌어들이지 말라고요. 검증도 안 된 사람이라니. 누구 말하는 거야? 선경은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요즘 세상 무서우니까. 당신이 사업 걱정을 다 하고 별일이네. 중빈이 가볍게 웃으며 전화를 끊자 선경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저 아가씨가 왜 자꾸 우리 주변을 맴도는 거야? 진이는 세리가 동해로 떠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병원으로 향했다. 오르미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보고 싶은 마음을 끝내 누르지 못했다. 병실 앞에 도착한 진이는 문을 열기 전 한참을 서 있었다. 오르미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남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가까이 다가가면 세리가 화를 냈고 돌아서면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진이가 문을 열자 오르미는 침대 위에서 그림책을 넘기고 있었다. 진이를 발견한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진이 누나. 진이는 그 한마디에 애써 지켜온 표정을 잃었다. 곧바로 다가가 오르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늘은 어디 안 아팠어? 응. 나 주사도 안 울었어. 정말? 우리 오름이 대단하네. 누나 안 올 줄 알았어. 진이의 손이 멈췄다. 왜? 어른들이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오는 거잖아. 진이는 대답 대신 오르미의 이불을 바로잡았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진이의 손을 붙잡았다.
엄마도 누나 좋아하면 좋겠다. 진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오름이에게까지 어른들의 갈등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는 오름이를 제일 좋아해. 그래서 걱정하는 거야. 누나도 나 좋아해? 그럼. 아주 많이. 얼마나? 진이는 두 팔을 크게 벌렸다. 이만큼. 오름이는 작다며 고개를 저었다. 진이는 더 크게 팔을 벌렸고 아이는 그 품으로 파고들었다. 잠시 후 병실을 찾은 지우는 문 앞에서 두 사람을 발견했다. 진이가 오름이와 함께 웃는 모습을 보자 선뜻 들어가지 못했다. 그 웃음 속에 자신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진이가 고개를 들면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 있었네요. 진이는 오름이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름이가 보고 싶어서요. 그건 알겠는데 세리 아줌마가 알면 또 화낼 겁니다. 알아요. 아는데도 왔어요? 보고 싶은데 어떡해요. 나한테 오지 말라고 했다고 마음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우는 진이의 얼굴을 바라봤다. 자신에게도 하는 말처럼 들렸다.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다 가까이 가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지우 씨가 나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우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한테 마음 쓰인다고 했죠. 그런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잖아요. 남들이 하는 말만 믿고 나를 판단했고요. 그때는 상황이 그랬습니다. 늘 상황 때문이네요. 진이는 지우를 지나쳐 나가려 했다. 지우가 팔을 붙잡으려다가 멈췄다. 또다시 자신의 감정만 앞세우고 싶지 않았다. 진이 씨. 진이가 돌아보지 않은 채 섰다.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뒤늦은 사과였다. 하지만 진이는 쉽게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그 말 내가 아무렇지도 않을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진이가 병실을 나가자 지우는 따라가지 못했다. 오름이가 조용히 물었다. 형, 누나 좋아해? 지우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좋아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동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세리는 쉬지 않고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 자금만 마련되면 오래 준비했던 공연과 출판 사업을 함께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사비는 운전하며 필요한 부분을 하나씩 짚었다. 투자금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경영권에 관여하는 조건이 있는지 먼저 봐야 해요. 잘 되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약서를 보자는 겁니다. 난 임 변호사님만 믿고 왔는데. 사비는 잠시 세리를 바라봤다.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임 변호사님은 믿어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연주자님이 판단해야죠. 세리는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다. 판단했어요.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사비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세리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차창에 비친 얼굴은 웃고 있었다. 투자자와의 만남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상대는 세리의 이름과 경력을 높이 평가했지만 출판사 운영권 일부와 향후 공연 수익에 대한 우선 배분을 요구했다. 세리는 당장이라도 계약하려 했지만 사빈이 서류를 덮었다. 오늘 계약은 어렵습니다. 투자자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나세리 씨도 동의한 조건입니다. 구두로 들은 내용과 계약서가 다릅니다. 출판사 투자라고 하셨지만 이대로면 연주자님의 활동 전체가 묶입니다. 세리는 사빈을 바라봤다. 그래도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투자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급하다고 불리한 계약을 받아들이면 더 많은 걸 잃습니다. 투자자는 냉정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분이 의견을 정리한 뒤 다시 연락하시죠. 단 오래 기다리지는 않겠습니다. 투자자가 떠나자 세리는 사빈에게 화살을 돌렸다. 왜 마음대로 거절해요? 거절한 게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임 변호사님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난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는 잡을 수 있는 일이 필요해요. 연주자님이 조급하니까 상대가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나한테 제대로 남은 게 뭐가 있는데요? 세리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사비는 그녀가 투자 하나 때문에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민기의 죽음 이후 세리는 돈도 집도 자신감도 잃어가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려 했지만 혼자 버티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닥쳤다. 사비는 목소리를 낮췄다. 연주자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 말로 동정하지 마요. 동정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사비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데요? 세리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사비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만 영주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금 어떤 말을 해도 누군가는 상처를 입게 될 것 같았다. 계약부터 다시 살펴보죠. 사빈이 말을 돌리자 세리는 허탈하게 웃었다. 역시 변호사님답네요. 불리한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해. 서울에서는 영주가 사빈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러나 직원에게서 사빈이 세리와 지방 출장을 갔다는 말을 듣자 표정이 굳었다. 두 사람이 함께 갔다고요? 네. 투자 계약 검토 때문에 동해로 가셨습니다. 영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에 쥔 서류가 구겨졌다. 사빈이 누구를 만나든 자신이 관여할 일은 아니었다.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세리와 함께 갔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다. 영주는 사무실을 나오다가 차 안에서 사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사빈은 세리와 계약서를 검토하느라 받지 못했다. 영주는 두 번째 전화를 걸지 않았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니? 혼잣말로 자신을 나무랐지만 휴대전화를 내려놓지는 못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진희는 차 프로덕션 앞을 지나다가 임중빈과 다시 마주쳤다. 중빈은 진희를 사무실로 불러 오르미에게 보여줬다는 그림을 펼쳐놓았다. 이 그림 책으로 만들어 볼 생각 없어요? 제 그림을요? 아이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린 거라면서요. 그런 그림이 오히려 사람 마음을 움직여요. 진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출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니까 배우면 되죠. 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중빈은 진희의 질문에서 경계심을 읽었다.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제안하는 겁니다. 결정은 진희 씨가 하는 거고. 진희는 자신의 그림을 바라봤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기대했다가 빼앗기는 일이 두려웠다. 생각해 볼게요.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말아요. 좋은 그림은 숨어 있을수록 손해니까. 진희가 사무실을 나서자 복도 끝에 선경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선경이 먼저 다가왔다. 대표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기대하지 마요. 무슨 뜻이세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쉽게 기회를 줄 만큼 한가한 분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선경의 입술이 굳었다. 남의 집 일에 끼어들고 남의 아이한테 함부로 정부치는 사람. 진희는 손에 든 그림을 끌어안았다. 오름이 보러 간 것까지 알고 계세요? 병원 사람들 눈이 몇 개인데 모를 줄 알았어요? 오름이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기다리면 다 해줘도 돼요? 세리 씨가 싫다잖아요. 진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왜 다들 나한테만 참으라고 해요? 뭐라고요? 오름이를 보고 싶은 것도 참으래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것도 기대하지 말래요. 내가 뭘 하든 누군가한테 피해가 된대요. 피해를 주고도 모르니까 문제지. 저를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신도 모르게 지나친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난 당신이 우리 가족 주변에 있는 게 싫어요. 저도 선경 씨 가족한테 관심 없어요. 다만 제 일까지 막지는 마세요. 진희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선경은 그 눈빛에서 세리를 닮은 고집을 발견하고 당황했다. 동해에서는 결국 계약이 보류됐다. 밖으로 나온 세리는 혼자 바닷가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사비는 그녀를 말리지 못하고 뒤따랐다. 세리는 술잔을 채우며 억지로 웃었다. 투자는 날아갔고 집에 돌아가면 잔소리할 사람만 있고. 이 정도면 한 잔해도 되죠? 천천히 마셔요. 변호사님은 술도 계약서 읽듯이 마셔요? 연주자님이 너무 빨리 마시는 겁니다. 오늘만 내버려둬요. 나도 기분 좋게 기대해 본 게 얼마만인지 알아요? 세리는 잔을 비운 뒤 바다를 바라봤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이제 진짜 내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사빈이 술병을 세리에게서 멀리 치웠다. 계약이 끝난 게 아닙니다. 조건을 바꾸면 됩니다. 임 변호사님은 늘 답을 찾아주네요. 그게 제 일입니다. 정말 그것뿐이에요? 세리는 사빈 쪽으로 몸을 돌렸다. 연주자님은 팬이 많은데 왜 나랑 친해졌을까? 아까 차에서 물어봤죠? 취했으면 그만 마십시다. 알려줘? 세리는 웃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다들 내가 화려해서 다 가진 줄 알아요. 무대에 서면 박수받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그런데 내려오면 아무도 없었어요. 사빈은 말없이 세리 앞에 물잔을 놓았다. 그런데 임 변호사님은 내가 초라할 때도 똑같이 봤어요. 잘난 척도 안 하고 불쌍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연주자님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해진 거예요. 세리는 사빈을 가리켰다. 내가 좋아서. 사빈의 눈빛이 흔들렸다. 세리는 금세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사람으로. 너무 놀라지 마요. 하지만 사빈은 그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세리 역시 자신의 마음을 농담 뒤에 숨기고 있었다. 늦은 밤 폭우와 강풍으로 서울로 돌아가는 교통편이 모두 끊겼다. 사빈은 주변 숙소를 알아봤지만 빈 객실은 하나뿐이었다. 저는 근처에서 다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빈이 프런트에서 돌아서려 하자 세리가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가지 마요. 연주자님. 나 지금 혼자 있기 싫어요. 술에 취한 세리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사빈은 결국 세리를 객실로 데려갔다. 침대에 눕힌 뒤 물과 수건을 준비하고 자신은 소파에 앉았다. 세리는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다. 나 세리 정신 차려. 또 버림받으면 안 돼. 사빈은 그 말을 듣고도 다가가지 못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세리가 잠에서 깨 물을 찾았다. 사빈이 잔을 건네자 세리는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가지 않았네요. 이 상태로 혼자 둘 수는 없으니까요. 또 동정해요? 네가 동정할 일 아니야. 사빈은 처음으로 차갑게 말을 잘랐다. 연주자님도 진희 씨도 누구의 동정을 받아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스스로를 그렇게 만듭니까? 세리의 눈에서 취기가 조금씩 거쳤다. 그럼 왜 남아있는데요? 사빈은 붙잡힌 손목을 내려다봤다. 걱정돼서요. 그게 다예요? 사빈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세리는 그의 손목을 놓았고 등을 돌린 채 다시 누웠다. 아침이 되자 세리는 지난밤의 기억을 더듬으며 이불을 끌어당겼다. 소파에서 잠든 사빈을 발견한 뒤에야 긴장이 풀렸다. 그러나 호텔 복도로 나서는 순간 두 사람은 예상하지 못한 사람과 마주쳤다. 동해 공연 관계자를 만나러 온 세리의 지인이 그들을 알아보고 휴대전화를 들었다. 사빈이 곧바로 세리 앞을 막아섰다. 사진 찍지 마십시오. 지인은 당황하며 휴대전화를 내렸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반가워서. 어떤 오해도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세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사진 한 장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전송된 뒤였다. 서울로 돌아온 세리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진희가 오르미를 만나러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선경에게서 연락까지 받은 상태였다. 진희가 늦게 들어오자 세리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너 병원 갔다 왔어? 진희는 신발을 벗던 손을 멈췄다. 응. 내가 가지 말랬지. 오르미가 보고 싶었어. 보고 싶으면 다야? 너 때문에 애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건 생각 안 해? 오르미는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어. 나를 반가워했어. 애가 뭘 알아? 엄마는 오르미에 대해 뭘 아는데?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가 싫다고 해서 나까지 오르미를 모른 척해야 해? 왜 그래야 하는데? 그 아이한테는 가족이 있어.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진희의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는 늘 그렇게 말하지. 가족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 돌리지 마. 나는 아빠 장례식에서도 밀려났고 상속 문제에서도 빠져야 했고 오르미를 좋아해도 안 된대. 엄마가 정해준 자리 밖으로 나가면 왜 다 잘못이야? 세리는 진희의 팔을 붙잡았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또 나 때문이라고 하려고. 진이가 세리의 손을 떼어냈다. 내가 태어나서 엄마 인생이 망가졌고 내가 있어서 아빠랑 헤어졌고 이제는 내가 오름이를 만나서 엄마가 힘들다는 거잖아. 그런 뜻 아니야. 엄마는 말만 그렇게 안 했어. 평생 그렇게 느끼게 했어. 세리는 입을 열지 못했다. 진이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물었다. 엄마는 어디 갔다 왔는데? 일 때문에 동해에. 임 변호사님이랑? 그래. 엄마는 임 변호사님이 걱정돼서 같이 외박까지 하고 나는 오름이 걱정돼도 만나면 안 돼? 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외박이라니. 누가 그래? 진이는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호텔 복도에서 사빈과 세리가 함께 나오는 사진이었다. 이미 진이에게까지 전달된 사진에는 자극적인 말이 붙어 있었다. 세리는 휴대전화를 빼앗듯 받아들었다. 취해서 그냥 새벽에 온 것뿐이야. 아무 일도 없었어. 나한테 왜 해명해? 내가 이상하게 말하니까 그렇지. 이상한 건 엄마야. 엄마는 모든 사정이 있고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잘못이잖아. 넌 지금 그 얘기랑 오름이 일을 같다고 생각해? 똑같아. 엄마도 보고 싶은 사람 찾아갔고 나도 보고 싶은 사람 찾아간 거야. 세리는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렸다. 너는 몰라. 내가 오름이한테 가까이 갈수록 누가 아파하는지. 누가 아픈데? 엄마? 성경 씨? 아니면 지후 씨? 나야. 진이의 눈빛이 멈췄다. 세리는 자신이 내뱉은 말에 놀랐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내가 그 아이한테 웃어줄 때마다 난 내가 어릴 때 생각나. 내가 못해준 것만 생각난다고. 진이는 흔들리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건 엄마 죄책감이잖아. 나한테 오름이를 포기하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세리의 손이 올라갔다. 하지만 진이의 뺨에 닿기 전 멈췄다. 진이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때려. 엄마가 편해진다면. 세리는 손을 내렸다. 나가. 엄마. 지금은 내 얼굴 못 보겠어. 나가. 진이는 방으로 가지 않았다. 가방에 그림과 옷 몇 벌을 챙겨 집을 나섰다. 세리는 붙잡으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사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연주자님, 사진이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세리는 진이가 닫고 나간 문만 바라봤다. 사진보다 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진이가 나갔어요. 사빈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어디로 갔는데요? 모르겠어요. 내가 나가라고 했어요. 세리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또 그 애를 밀어냈어요.